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두수 비교하기고요. 여기 예제 입력처럼 1 띄어쓰고 2 이렇게 두 가지 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A 그러니까 앞에가 A고 뒤에가 B니까 A가 B보다 클 때는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등호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같을 때는 등호를 2개 출력하는. 그래서 코드를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틀렸어요. 그게 이유를 알아보니까 A를 int로 형변환을 안 해 가지고 그 A가 B보다 클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친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A랑 B를 int로 형변환한 다음에 비교를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혹시 이 문제 질문 있으실까요? 좀 질문은 아닌데, 네네. 이제 저도 이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네. 풀어봤는데, 일단은 저도 좀 제 코드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네.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짰거든요. 이렇게 세 줄 컷이 되는데, 이게 이제 파이썬에 있는 기능 중에 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네.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코드를 짜봤고요. 물론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짠 건 아니고, 처음에 풀었을 때는 이제 선생님처럼 비슷하게 짰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좀 파이썬에 익숙해지고 나서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 조건을 나열하는 대신에 한 줄로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코드를 보면은 당연히 낫겠죠. 그 1부터 11까지의 숫자를 이제 x라는 변수 넣고 x의 제곱수를 리스트에 넣는 건데, 그래서 1의 제곱수가 들어가 있고 4의 제곱수가 들어가 있고 해서 10의 제곱수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뭐냐면은 이 포문으로 만든 이 과정을 한 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인지 1부터 10까지의 x를 제곱해서 리스트로 만든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죠? 결과물이 동일하죠. 돼 있었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문도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 수 있는데 0부터 11까지의 x 중에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 즉 짝수인수를 x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안 쓰고 만들면은 뭐 if 문도 돌리고 for 문도 돌리는 복잡한 식이 될 텐데, 이렇게 한 줄로써 코드를 쓸 수가 있고요. 방금 같은 문제의 경우에서도 이제 어 그러니까 맵 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고, 이제 A와 B에 이제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제 맨 처음에 if A가 B보다 크면은 이거를 출력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 상태에서 if 문이 들어가서 A가 B보다 크다면 이걸 출력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는을 출력하는 이런 한 줄식으로 코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 화면 공유 다 시켜주세요. 네.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문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352번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건데요. 이렇게 영어 문장을 입력을 받고 그 문장에 들어간 그 단어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코드가 이것도 한번 틀렸는데, 일단 처음에 그 문장을 입력을 받고 그 띄어쓰기마다 단어가 구분이 되니까 스플릿으로 한 다음에 렌을 해 가지고 개수를 출력을 했는데, 이게 틀렸던 게
인풋에다 이 문장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렸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완전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도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한 줄로 지금 끝나셨는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렌이 단어의 그 스트링의 개수를 반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풋 잡 스플릿 하면 공백 단위로 해가지고 단어의 그 길이를 재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같은 경우에는 len A, B, C를 하면 3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len A, B, C는 저희가 원하는 게 문자가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어, 돼가지고. 그니까 공백을 기준으로 나뉘는 거라 그냥 ABC로 하면은 1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띄어쓰기 D, E, F 하면요. 네네. 처음에 인풋점 스플리트 받으면 네. A, B, C를 먼저 입력받고 띄어쓰기 D, B, C를 받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이제 len 함수가 들어가는데 그럼 len A, B, C 들어가면 이게 제 생각으로는 3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이 나온다 말씀이신가요? 네네. 어, ABC 띄고 D, E, F가 있으면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돼가지고 2가 나오는 형식이에요. 어, 그러면 정리하자면 렌이 꼭 문자의 길이를 반환하는 건 아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인풋으로 받으면은 스트링 타입으로 받는데 네. 그러면은 len 함수가 원소의 개수를 센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나도 이 콘, 어, 그러면 어떨 때 렌이 그 글자의 개수를 세고 어떨 때 원소의 개수를 세는지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네. 이게 지금 리스트에다가 len 쓰면요. 리스트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의 아닌데? 개수를, 근데 스트링 어, 타입인데 리스트가 아닌데 인풋으로 그쵸. 받은 게 스트링 타입의 렌은 스트링의 사이즈를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제 생각엔 그래가지고 A, B, C 띄어쓰기 D, F 하면 6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인풋 한 다음에 스플릿을 해서 이 부분의 결과가 그 리스트가 돼서 렌을 씌웠을 때 원소의 아, 개수가 그러구나.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좀 많이 신기하네요. 참신한데. 너무 참신한데? 그쵸. 네. 음, 그럼 다음 문제 설명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단어 공부 문제인데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이 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을 대문자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인풋으로 단어를 입력을 받는데 대문자만 소문자랑 대문자가 섞여 있으면은 셀 수가 없어서 어퍼로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 단어에 들어간 알파벳 종류를 알 수 있게 집합으로 만든 다음에 리스트화해서 S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이 몇 번 쓰였는지 저장할 리스트로 how many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을 써서 단어에서 그러니까 S에서 이제 알파벳을 하나씩 빼와가지고 그 알파벳이 단어에서 쓰인 만큼 쓰인 횟수를 이제 how many에다 어펜드로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max how many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의 사용 횟수를 m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f로 해가지고
이제 how many의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맥스 값이 2개 이상이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음표를 출력하게 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how many 있는 맥스 값의 인덱스를 구해서 그거를 이제 그 해당 인덱스의 알파벳을 출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 주석 2번에서 네네. 셋은 순서가 없으므로 리스트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건 어, 그 발표자님 그 잠시 그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거 튕기셨네. 튕기셨네. 그러면 뭐 다음 분 발표하시죠. 윤지 선생님, 네, 화면 공유해 네, 주시고. 혹시 그 아까 렌이라는 함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그 이거 홍세현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제가 건가요? 한번 테스트,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볼려 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를 한번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뭐 이리까나 잠깐만. 잠시만요. 저도 좀 여기 좀 신기해가지고 렌이라는 함수가 스트링에서 작동할 때가 좀 다르고 리스트에서 작동할 때가 좀 다른데, 예를 들어가지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리스트에 1, 2, 3이 있고 프린트 리스트 언더바 렌으로 한 다음에 감싼 다음에 찍으면 이게 3이 나오거든요.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쵸? 근데 네.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방금 알았는데,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A, B, C가 있으면 프린트 렌 스트링 언더바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지, A, B, C, D라 하면 문자의 개수를 반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근데 그러면 아까 그게 좀 그거 말이 안 되는 아닌데. 게, 그럼 좀 이상한데 아니면 그게? 띄어서 보면은 한 번 다시 시도해보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결과가 있으면 단어의 개수가 이가나가 되잖아요. 아웃이. 네. 그렇죠. 네. 근데 렌 스트링을 찍으면 이게 지금 6이나 7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을 제거한다 해도 그러니까 아까 스트릿을 공백을 또 아까 어떻게 제거하는 게 낫지. 설명하지? 써가지고 아, 스트릿 한 번만 써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 테스트. 이게 아니죠. 어떻게 왔지? 렌하고 인풋.split 이렇게 알았나요? 네, 스프릿하고 그 괄호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프린트 타입을 잠깐만요. 테스트. 해가지고 만약에 A에 띄고 BBB를 받으면 이거 이거 맞나요? 이게 어, 이게 신기한데 이게 되는 건가? 아까 이거 맞았죠? 네, 맞았던 것 같아요. 9번 주석 처리해보고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요거 타입은 잠시만요. 좀 많이 신기하더요 일단 입력을 받고 A에 띄고 BBB를 받으면 테스트가 반환값이 2가 저장되네요. 오, 아, 그쵸? 신기하다 이거. 처음 보는 문법인데 이거는 뭐지? 음, 잠깐만요. 이게 타입을 한번 찍어볼게요. 테스트의 타입을. 아마도 이게 인트형인 것 같아요. 테스트가 지금 타입 테스트 찍으면
A, B, B를 찍으면 어, 그러면 인트 나오네요. 신기하다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아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그 len 같은 경우에 원래는 스트링에 글자 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거지만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써도 해서 그렇게 그 나오는 거 아닐까요? 뭉탱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럴 때는 네. 정리를 하자면 일단 리스트는 원소의 개수고 그냥 스트링은 단어의 개수고 input.split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가 몇 개 있는지. 그쵸? 네, 맞습니다. 되게 정리 네. 잘하시네요. 이게 좀 많이 신기하네요. 와,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이건 좀 유용할 것 같아, 이거. 네, 뭐 이제 다시 이게 한 줄로 그게 코드가 되니까 저는 그걸 하다가 지금 에러 걸려가지고 정말 코드가 난잡한데 지금 아, 그게 한 줄로 끝나버리니까 완전 신기해가지고 그게. 저도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한 줄 풀이는 처음 봤네요. 그쵸. 네네. 난 네, 그러면 중지하겠습니다. 단어의 개수 문제 나온 김에 제가 푼 두 가지 방법을 또 말하고 싶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스플릿으로 나눈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나뉘니까 그 공백당 하나씩 카운트를 플러스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값을 했는데 그 아싸리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도 어제 푼 방법인데 어제 갑자기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코드를 봐달라 해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그거 저일걸요, 그거. 네, 한 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푸는 게. 제 방법은 풀어봤는데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 그 그게 입력을 중요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니까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신 코드가 다 좋았는데 이제 어떨 때 예외가 발생하냐면은 공백이 하나만 입력이 됐을 때는 그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데이터 처음 받았던 게 공백만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0을 출력을 한다.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자리가 0, 공백일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를 지우고 마지막 자리가 공백일 때는 마지막 자리를 지우고 그게 아니라면 공백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코드를 짰더니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어의 개수 세는 게 이제 앞뒤 공백이 존재할 경우가 있는데 그냥 스플릿을 하면 그게 무시가 되는데 스플릿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공백만 세는 걸로 가면은 그걸 다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좀 더 이 방법보다 좀 복잡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뭐 한 줄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은지 선생님, 네. 김면 선생님 오신 건가 다시? 네, 다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시던 거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해 주세요. 이 문제였는데 질문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이번 줄에 이제 셋은 순서가 없으므로 리스트화가 무슨 말이죠? 이번 코드에? 이번 줄에? 그러니까 어, 셋은 어, 리스트는 원서가 뭐 1, 2, 3, 4, 5 있으면은 1, 2, 3, 4, 5 딱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셋으로 했을 때는 그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 알파벳이 몇 번 쓰였는지 알려면은 이제 그 순서가 있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이거를 리스트화를 안 하면은 오류가 났던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셋이 방금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순서가 없는 게 그 이터레이터 객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 쳐보니까 셋은 이터레이터라고 이렇게 순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이 불가능한 거지. 이게 순회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폴 해가지고 언더바 인 셋 돌리면 이게 폴문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게? 어, 그러니까 리스트화를 안 해도 될 거란 말씀이시죠? 그쵸. 한번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데, 네, 네, 잠시만요. 리스트 중간은 시키지 말고 셋으로만 이렇게 바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면 네, 그 상태에서 수정이 될 것 제출을 같은데. 그냥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에러가 타입 에러가 나네. 발생하네요. 타입에러가 떴네요. 네. 타입에러. 근데 셋은 지금 인터넷에 순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복 가능한 객체라고. 이터레이터 객체는 값을 차례대로 꺼낼 수 있는 객체입니다. 이러면서 음, 순서가 있다는 게 포문이 돌아간다는 뜻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터레이터 객체로는 이제 스트링도 이제 포문 돌 수 있잖아요. 단어 하나씩 꺼내가면서 이렇게 네. 있고 딕셔너리도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꺼낼 수 있고 튜플도 가능하고 리스트도 가능하고 이게 이터레이터 객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의가. 혹시 다른 분 뭐 이터레이터 객체라는 게 이게 정의 아시는 분 있을까요? 어, 어, 일단은 그러면 저도 좀 찾아봐야 되니까 다른 분 먼저 일단 발표 진행하면서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화면 공유 네네. 꺼주시고 이제 이은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문제를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일단 다른 분들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네, 저는 완전 처음부터 시작해봐서 일단 기본 포문이랑 if랑 elif 사용하는 것부터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고양이 문제는 그냥 다 프린트로만 사용해서 진행해봤는데요. 여기서 원래 문장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처음에 이게 화면 에러가 공유 혹시 된 건가요? 잠시만요. 네. 네. 화면 공유 되고 있나요? 네, 네, 되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프린트로 이렇게 하나하나 프린트 쳐가지고 풀었던 문제인데 혹시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던 게 이게 프린트를 하나하나 한 줄씩 굳이 안 하고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을까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프린트를 한 줄로 입력하는 것 중에는 제가 알기로 일단 저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저풀이가 끝인 걸로 두 가지로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요. 프린트를 한 번만 쓰는 방법이. 네, 프린트 한 번만 쓰는 방법 제외하면은 제가 알기로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러면 그냥 이게 정답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뭐 혹시 다른 방법 있으실까요? 네, 뭐 딱히 저도 저렇게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구구단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n을 입력받은 뒤에 n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문제인데요. 구구단 처음에 할 때 x에 인풋을 주고 그다음에 포문을 작성해가지고 1부터 9까지 곱한 수를 나타내는 걸 작성해 봤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프린트가 포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에러가 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었을 때는 이렇게만 출력하게 되면은 문제에서는 2 곱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답만 나오는 문제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아, 시험 그 성적 혹시 문제. 이번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시험 성적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if랑 elif로 사용해서 풀어봤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했던 점인데요. 이거 else의 스코어 이거 60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래 문장처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코어가 스트링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혹시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다른 값들은 다 인트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 else에서 여기 스코어라는 게 이게 문자형으로 스트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스트링으로 신텍스 입력이 에러 되는. 뜨지 않나?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인트로 써줘야 되나 생각 들어가지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전제 자체가 그 처음에 스코어를 적을 때 인트를 해줘야 되나요? 스트링형으로 들어가서 애초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if 문에는 이제 저렇게 스코어는 9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조건이 아닌 경우, 모든 경우니까 이제 else는 조건 자체를 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 else 문에 조건을 걸고 싶으면은 elf로 써야죠. 아, elif 그래. 다음에 else 할 수 있지 않나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else는 할 수 거기. 있는데 else의 조건을 걸 수는 없죠. 아, 그쵸. S는 else의 그 조건은 못 엘리프, 걸죠. 네. 그쵸. else는 조건을 못 걸죠. 아, 왜냐면은 그 이런 조건이 if 문에서 이런 조건 한번 거르고 그 외에 전부가 else니까. 어, 그 외 전부만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거여가지고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네. 저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풀어봤거든요. 네. 두 줄 풀이가 되더라고요. 좀 아, 한번 자랑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짰는데 이제 그 그레이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레이드를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나누는데 이제 나머지 연산자니까 0부터 10까지 나니까 0부터 10까지 들어오겠죠? 그 값을 9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부터 어떻게 되지? 9까지 나오죠? 만약에 이제 입력값이 100이라 가정하면은 100 나누기 10이니까 10이 나오고 9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맥스 값은 0과 마이너스 1 중에 0이죠? 그러면 이제 민 값에 0부터 4까지 있는데 0이랑 4 중에 더 작은 값은 0이니까 인덱스가 0이 되니까 A가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이면은 이제 맥스 값이 0,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값은 0이 나오겠죠. 맥스 값이 마이너스 1보다 0이 더 크니까 그럼 민 값이 0부터 4가 되는데 그럼 0이랑 4 중에 이제 0이 더 작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B, C, D, F에서 슬라이싱을 0이 됐으니까 A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는. 혹시 질문 있나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